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전용태 도시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관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황규석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창수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안병호 대중교통팀장입니다. 김정미 공영교통팀장입니다. 양재춘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이용학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조정현 금광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이영 공도차량등록팀장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408억 3,490만 4천원보다 104억 1,353만 9천원이 증액된 512억 4,84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289쪽 대중교통 지원입니다. 대중교통정책 지속 추진을 위해 8,17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292쪽 운수업계 보조입니다. 안정적인 교통수단 확보를 위해 36억 1,0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294쪽 운수업계 지원 지자체 간 부담금입니다. 경기도 주관 운수업계 사업 추진을 위해 37억 7,24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296쪽 운수업계 유가보조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를 위해 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298쪽 운수업체 지도단속입니다. 운수업체 지도단속 및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2억 5,18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301쪽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손실금입니다. 운행손실 보상 지원을 위해 28억 7,4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303쪽 공영버스 구입 지원입니다. 교통취약지역 대중교통수단 확보를 위한 공영버스 구입 지원비 1억 6,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305쪽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입니다. 아양지구 및 내리지역을 운행하는 도시형 교통모델 운행손실지원금 4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307쪽 교통정책 관련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시내버스 운행손실금 산정, 버스 운수 종사자 친절 서비스 평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전 타당성 조사, 광역버스 연구용역비 등 총 1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309쪽 저상버스 도입 보조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6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311쪽 저상버스 운영지원금입니다. 저상버스 도입 활성화를 위해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313쪽 택시 카드 단말기 통신료 지원입니다. 단말기 통신료 지원을 위해 84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315쪽
택시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입니다.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을 위해 7,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317쪽 행복택시 경기복지택시 운영입니다. 행복택시 탑승비 지원을 위해 5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319쪽 일반 택시 장기 무사고 근속자 융자 2차 보전금 지원입니다. 2차 보전금 지원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321쪽 법인택시 운수 종소자 처우 개선입니다. 법인택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1억 6,1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323쪽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입니다.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 독려를 위해 기타 보상금 2,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325쪽 버스 공공 와이파이 임차 운영 사업입니다. 공공 와이파이 운영 지원에 2,37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327쪽 무상교통 지원 사업입니다. 어르신 및 저소득층 실교통비 지원을 위해 30억 23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329쪽 버스 정류소 개선 사업입니다. 노후된 버스 정류소 교체 및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331쪽 광역버스 공공 와이파이 임차 운영 사업입니다. 공공 와이파이 사용료 지급을 위하여 67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333쪽 대광입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입니다. 대광입 광역버스 운행에 따른 손실금 지원을 위해 18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335쪽 광역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입니다. 경기도 공공버스 운행에 따른 손실금 지원을 위해 18억 5,6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337쪽 수요응답형 버스 DTR 운영비 지원, 도비 지원입니다. 수요응답형 똑버스 재정지원금 및 똑버스 정류장 표지판 설치비 등 27억 9,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339쪽 수요응답형 버스 DTR 통합정선 및 CS센터 운영입니다. 똑버스 활성화 지원을 위한 CS센터 운영비 및 통합정산 인건비 위탁수수료 등 9,3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341쪽 더 경기패스입니다. 대중교통비 일부 환급을 위해 8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343쪽 더 경기패스 추가 지원입니다. 대중교통비 일부 환급 추가 지원을 위해 4,07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345쪽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 37억 4,28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347쪽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지원입니다. 위탁사업비 38억 3,92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349쪽
환경 친화적 자동차 정비 교육 지원입니다. 환경 친화적 자동차 안전 점검 및 배터리 등 전기 안전 교육을 위해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351쪽 폭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벽지 노선 그림 통합 쉘터 설치를 위해 1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353쪽 교통시설물 관리입니다. 교통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33억 8,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356쪽 대중교통 주민 편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버스, 택시 정류소 설치 및 유지 보수를 위하여 2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358쪽 지능형 교통체계 운영 관리입니다. 교통시설 효율성 증대를 위해 10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360쪽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 사업입니다.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해 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362쪽 아양지구 아양1 공영주차장 건축식 조성 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364쪽 금광 차량 등록실 운영입니다. 차량 등록실 사무실 운영비 6,99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367쪽 공도 차량 등록실 사무실 운영입니다. 차량 등록 사무실 운영비 1억 6,87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370쪽 교통역자 보호구역 유지보수입니다. 보호구역 유지보수를 위해 3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372쪽 노인 보호구역 개선 사업입니다. 보호구역 유지보수 및 시설 개선을 위해 4억 4,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374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입니다. 보호구역 시설 개선 및 지정을 위해 3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376쪽 교통역자 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입니다.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위해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378쪽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입니다. 시설비 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380쪽 기본경비 4,01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382쪽 부서 운영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업무 추진비 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384쪽 교통역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교통역자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해 22억 7,55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 설명서 386쪽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입니다. 운영비 2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전년 대비 7억 3,067만 원이 감액된 19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 설명서 391쪽에서 39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7억 3,067만 원이 감액된 19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 설명서 396쪽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 유지 관리 및 단속 알림 서비스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12억 4,2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399쪽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 사업입니다. 주차장 금지구역 시설물 설치와 정비 유지 관리를 위하여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401쪽 주차장 시설 확충 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 유지 보수 및 시설 개선을 위하여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403쪽 예비비 76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 설명서 405쪽 불법 주정차 단속 인력 운영비입니다. 지방 임기제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로 3억 9,17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용태 도시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질문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정책과의 세출 예산 내역을 보니까 이제 이번에 2025년 예산액이 이제 512억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그 대중교통 육성 지원으로 한 396억 정도가 됐더라고요. 한 근 60%에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걸로 보아서 대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버스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제가 운수업계 보조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쭉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운행 손실금 지원을 하는 거랑 그다음에 벽지 노선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운행 손실금을 토탈 얼마 정도 저희가 이번 연도에는 계상을 한 건가요? 네, 과장님 얘기할까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입니다. 이 운행손실금에 대해서는 그 각 분야별로 시내버스 운행손실금이 별도로 있고요. 그다음에 광역버스 별도 있고 옛날 이제 지금은 공공버스로 바뀌었는데 옛날 직행좌석형 버스에 대해서 이제 토탈로 해가지고 운행손실금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300억 정도 60%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광역버스나 그 공공버스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지 않고요.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은 벽지나 공영버스를 포함한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만 그 운행손실금 산정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정된 그 용역 결과를 경기도에 보내주면 벽지나 그 도시형 교통 모델, 그다음에 공영버스에 대해서는 도에서 저희 용역 결과를 반영을 해서 운행 손실금을 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운행 손실금 산정 용역은 우리가 매년 하고 있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나와 있는 금액으로 우리가 산정을 해서 경기도에 보고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백성운수에 이제 돈이 나가게 되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도비 지원이 있는 부분은 용역 결과를 도에 보내면은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손실보상금이 산정이 되고요. 저희 시형 노선이나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행 손실금 용역을 실시를 해서 뭐 매년 말씀을 드리지만 그
손실금의 100%는 지원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78에서 한 80%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 결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거하고 이제 덧붙여서 이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가 이제 무상 교통 지원 사업을 지금 어르신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소득층하고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예산을 보니까 올해 예산이 한 30억 정도가 잡힌 것 같아요. 시스템 운영비가 있고 이래서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금 사실은 경기가 굉장히 어렵고 가정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은행 대출금 또 이자 이런 것들에 사실은 좀 억눌려 있다 보니까 실질로 사용을 할 수 있는 현금에 대해서 굉장히 부족한 현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에 우리가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세금을 남는 잉여금을 나눠서 줄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더 효율적으로 이제 현금 지원 말고 하나를 지원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파생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 저희가 이제 무상급식 같은 경우, 그다음에 교복 같은 경우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에서는 굉장히 큰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거랑 마찬가지로 무상교통도 이제는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제 우리 그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할인 그 교통비도 할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한 몇 % 정도 할인을 하고 있습니까? 네, 과장님. 그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시내버스를 탔을 때 이제 두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그 이제 청소년 혜택을 보는 청소년 요금 할인제가 있고요. 그거는 20%가 채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외에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작년까지만, 그러니까 2023년까지만 해도 그 부분이 이제 그러니까 반기당 6만 원씩을 지원해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부터 이제 내년에는 분기당 6만 원으로 좀 확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요. 각종 그 청소년 교통비 할인에 그다음에 그 교통비 지원 사업까지 반영을 한다고 하면 청소년들한테는 큰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사업 같은 경우 도비로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건가요? 예, 그거는 이제 시비가 30%고요, 도비가 70% 지원받고 있습니다. 아, 12에 도비가 70%입니다. 70%. 그럼 만약에 무상교통을 하게 되면 이 도 지원금은 받을 수가 없나요? 지금 요거를 뺀 나머지를 저희가 할인을 해서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그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을 좀 하려다가 그거를 포기를 했고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그 무상교통에 대해서 지금 2-2단계로 해가지고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추진을 하려다가 그게 이제 잘 안 돼서 저희가 다른 방향을 모색을 한 게 지금 말씀드린 그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과 그다음에 이제 현재 올해 5월부터 시행한 그 K패스 사업, 이제 경기도에서는 더 경기패스라고 저기 명칭을 했는데요. 그쪽으로 우선 지원을 좀 하고요. 향후에 그 공공 그 데이터를 저희한테 그 법적으로는 좀 그 K패스나 이쪽에서 좀 받을 수 있는 거로 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행 시기가 얼마 안 되고 갑자기 그 K패스, 그 경기패스 그 가입률이 전국 단위로 100만이 갑자기 예상했던 것보다 넘어지는 바람에 그거를 지금 그 데이터를 못 받고 있는데, 향후에 그 데이터가 주어진다고 하면 그 복지부의 그 사회보장 협의를 좀 한번 해서 지금 현재 그 국가나 경기도에서 지원한 부분 외에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거를 좀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2-2단계로 해서 청소년 교통비를 해주셨을 때 금액이 어느 정도로 우리가 산정을 했었죠?
예산액이? 제가 그거는 정확히 지금 팀장님 알고 계실까요? 네, 공영교통팀장 김정입니다. 잠깐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2-2단계로 했을 때 6억 7천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저도 여기다 표시는 해놨었는데 그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사업 이거는 얼마 지금 이번에 예산을 잡았죠? 죄송합니다.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너무 많이 표시를 해놔갖고 어디 있는지를 못 찾네요. 아, 여기 있네요. 1억 1,300만 원 하고 있거든요. 1억 1,000. 사실 이게 이제 그렇게까지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더 어려워질 겁니다. 내년에는 더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지금 현재도 대한민국이 많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려우시겠지만 이 청소년 교통비에 관련돼 있어서는 내 아이한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살리는 길이다 생각을 하시고 우리 의원님들 찾아다니시면서 좀 설득 좀 하셔서 이 부분은 좀 담을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299페이지인데요. 불법 주정차 계도 요원 인건비가 지금 1억 8,700을 계상을 하셔서 작년도 대비 2억 4,6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이거 너무 많은 양 감소한 거 아닌가요? 지금 이제 이 사업의 취지가 당초에 그 일자리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이 됐고요. 그거로 인해서 이제 매년 그만큼 한 20여 명을 모집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고 올해도 지금 이제 마무리는 됐지만 한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하다 보니까 물론 세부적으로 뭐 그 주정차 금지 구역이 뭐 시내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시외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확대를 적용을 해서 했는데 올해 운영을 해보니까 굳이 뭐 시골 마을이나 이렇게 좀 그런 데까지 뭐 자주 가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이번에 이제 뭐 예산 절감 차원도 있고 그리고 그 분들이 지금 권역별로 나눠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서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인원을 좀 조정하게 됐습니다. 이게 사실 그 우리 특별회계 있잖아요, 주차장. 네. 네, 거기에서 이제 뭐 승용차나 화물차 과태료 이런 부분들을 징수하기 위해서 다니시는 분들 아닌가요? 이 불법 아, 그렇지는 않고요. 이분들은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아, 단속 네네. 권한이 없어서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에 차를 세워놨다고 하면 그 계도문을 작성을 해서 이곳은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는 곳입니다 해가지고 차량이나 이쪽에 안내 표지를 하고 이제 직접 이제 면담을 했을 때 이쪽 여기는 주정차 금지 구역이니까 금지 구역 카메라가 없다 하더라도 단속 카메라가 없다 하더라도 이건 시민이 신고해서 찍을 수 있고 이런 사항을 좀 안내를 해드리는 것뿐이지 그분들에 대한 단속 권한은 없습니다. 아, 계도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어렵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경제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사실은 안성시도 사업 예산이 부족하고 힘들다라고 하여 실제적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부분이 많이 삭감이 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통정책과뿐만이 아니라 체육평생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안성 시민의 일자리를 어느 정도 보장을 좀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 어려운 시기라고 계속해서 깎는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다음은 351페이지인데요. 폭염 저감 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버스 정류소 2개를 폭염 저감 시설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도비 100%거든요. 어디에다가 지금 설치할 예정인가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입니다. 이 사항은 이제 모든 게 대상이 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벽지 노선 중에 그 폭염 저감 시설을 설치를 하려고 지금 사업 계획을 해서 도에다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고요. 미양면 주민자치센터 쪽하고요. 미리내 성지에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4페이지고요. 우리가 이제 교통 신호등이나 교통 시설물, 뭐 불법 주정차, 뭐 CCTV 뭐 다 토탈해서 지금 전기 사용료가 지금 보니까 2024년도에는 2억 7천여만 원이었는데 25년엔 4억 8천으로 2배 정도가 거의 늘었어요. 이거는 CCTV하고 교통시설물이 그만큼 2배로 늘었다라고 보면 될까요? 2배까지는 아니고요. 늘은 거는 사실입니다. 늘은 건 사실이고 당초에 이게 이제 그 본 예산 대비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본 예산의 그 전기료나 그 통신료가 부족해서 추경의 예산을 더 추가 확보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통 시설물도 저희가 설치하는 교통 시설이나 그 과속 단속 카메라,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교통 전기를 소모하는 그런 교통 시설물이 많은데 그거 외에도 이제 민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 중에 신호등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업이 완료되면 그거를 인수를 해서 인계 인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요금을 저희가 지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사항은 매년 증액이 될 사항입니다. 그럼 작년에는 오늘 2024년도에는 5억 5,300으로 했나요? 지금 보니까 여기에 전년도 최종 예산이 나와 있긴 하네요. 예, 그 네. 저기 추경에 더 반영을 확보를 해야 되는 해가지고 상황이겠네요. 그렇게 됐습니다. 네, 379페이지인데요. 이게 지금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심의가 요거는 받지 않은 것 같은데 맞는가요? 379페이지고요. 어린이 보호구역 실체조사 용역입니다. 이 사항은 법적으로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 대상은 아닙니다. 법적 대상이라서 되지 않는다. 그럼 이게 이제 성립전으로 해서 1억 2,400을 2차 추경 때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도비하고 시비가 50대 50이었는데 지금 본 예산에는 12로만 하기로 이제 결정이 됐나요? 예, 그 이제 첫 해에는 그 뭐 이게 저희 시군뿐이 아니고 모든 시군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라 그거를 이제 의무적 투자를 위해서 이제 도비가 지원이 됐던 거고요. 이제 저희가 이번에는 그 시비로 지원, 그러니까 시비를 세워서 하지만 이 부분이 이제 뭐 경기도 시군에서 기존에 도비 지원을 했으니까 향후에도 좀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항을 지금 시군마다 지금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제 비율이 50대 50이 아니더라도 도비 지원을 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그럼 11로 100% 해놓고 예, 도비의 그렇습니다. 비율이 얼마큼이 되는지 그 이후에 하겠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저기 특별회계까지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특별회계 보시면 393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세외 수입이 있는데요. 세외 수입이 올해가 한 19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건데 그 중에서 지금 보시면 그 393페이지에 있는 불법 주정차 위반에 있는 과태료인 것 같아요. 이 4톤 이하 4톤 이상 해갖고 한 8억 정도가 과징금을 하게 되는데 혹시 24년도 얼마나 이거를 좀 과징금을 걷었을까요? 그거 이제 저기 4톤 이하 뭐 4톤 이상 그거를 좀 정확히 구분짓지는 못했는데요. 네네. 올해 10월 말까지 그 이제 고정형 그 과속 단속 카메라하고 주행형 과속 단속 카메라하고 이제 시민 신고 건으로 해가지고 10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32,600여 건이 이제 부과가 됐고요.
그 부과 금액은 12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징수 건수로는 한 10억 76만 2천 원 정도를 지금 징수한 사항입니다. 아, 그러면 거의 100%가 넘는 건가요? 아니 12억 5천만 원을 부과해서 네. 10억, 10억 정도. 예, 10억 정도 아, 징, 네, 징수를 한 했습니다. 80%는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근배 의원님. 그 대중교통정책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 위원회입니까? 그 대중교통정책위원회는 저희가 이제 올해 대중교통 그 정책에 대해서 그 조례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중교통에 관련된 그 전체적인 기본 계획이나 아니면은 뭐 그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특히 이제 올해 작년부터 시행을 했지만 공공관리지 시행에 따른 뭐 적법 여부나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그 용역에 포함이 됐지만 그 광역버스나 그 시외버스 이런 그 용역을 실시했을 때 그런 부분이 적합하게 편성이 됐는지 그 위원회를 통해서 또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12명 다 충원됐습니까? 예, 확보됐습니다. 그 지금 질의 드리는 거는 그 좀 여름철하고 여름철 특히 햇빛이 많이 날 때랑 폭우 때 요 4401번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기가 선착순이지 않습니까? 예약제도 있겠지만 보통 선착순인데 그러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더라도 피할 데가 없고 그렇게 줄을 서야만 되는 거거든요. 요거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류장별로 많이 타시는지 그거 나옵니까 그게? 그게 이제 그래서 이번에 그 교통정책 관련 계획 수립 용역에 그 광역버스 연구 용역을 좀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승강장별로 탑승 인원 거기에 뭐 시내버스는 제외하더라도 뭐 공공버스나 광역버스 그다음에 일부 운영되는 시외버스에 대해서 어디에서 얼마나 타고 그 정류장에서 뭐 전체 뭐 탑승 인원이 어떻고 이제 그런 전반적인 거를 조사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승강장이 적합한지 아니면 또 추가로 더 세워줄 사항이 있는지 그런 뭐 전반적인 광역교통에 대해서 용역을 시행할 계획으로요. 그게 되면은 정확한 자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 결과 보고서대로 한다면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이제 추가적 예산 들여서 혹시 가능한 정류장 그 덮개라든 가능하겠네요. 지금 저희 부서에서 그거를 이제 시행을 하려고 지금 의원님이 지난번에도 한번 네. 제안을 주셔서 검토를 했고요. 지금 시민안전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그 공도하고 중앙대 쪽에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직 시행은 안 됐죠. 혹시 좀 담당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예, 그 나중에. 부분은 한번 저희가 협의한 결과를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한번 제 3개 정도 준비했거든요. 이게 이제 국장님 잘잘못을 가리자는 뜻이 아니고 오늘 아침에 이제 한 바퀴 1시간 동안 3군데를 돌았는데 이게 늘상 여기서 사고도 많았고 싸움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성시에서 설치한 어떤 신호등이라든가 도로로 인해서 시민들이 손해 본다면 반드시 바꿔야죠.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보십시오. 여기가 이제 지금 진행 방향이 고3에서 2편안 거쳐서 등께서 거쳐서 이제 금호 올림 3거리거든요. 이제 4거리가 될 건데 좀 이따 멈춰주세요. 좀 이따 좀 더 가세요. 여기 좌회전 45도 하나 들어오고 좌회전 들어오고 직진 들어오거든요. 자 여기서 요선에서 이제 좌회전 차량 서 있고 중앙도서관 가는 차량도 같이 서 있습니다. 이건 대천동 사거리 가는 쪽에 여기서 이제 한 5대 정도 가면 이제 요 성경마트 쪽으로 들어가는 45도가 이제 꺼지거든요. 그럼 뒤에서 있는 이 중앙도서관 가는 차량은 이 답답하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싸우는 거 제가 실제로 목격했습니다. 주민들이 싸우는 거 보고 이건 빨리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제 오늘 촬영했거든요. 요거 한번 교정, 이게 바로 꺼집니다. 꺼지고 이게 이제 중앙도서관 가는 거고 좀 지나갔는데요. 요 꺼집니다 이제. 꺼지죠.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차량은 일로 가야 되는데 앞에 있는 좌회전 차량 때문에 못 갑니다. 과장님 이해하셨죠?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요. 여기는 이제 무지개다리 안성대교입니다.
이게 밀리는 게 평소 안 밀렸거든요. 근데 오늘은 보니까 저 앞에 사고 났습니다. 아침에. 여기 이제 비보죠, 비보. 이제 도로를 구조 변경할 수 없으니까 차선책으로 신호등이라든가 어떤 다른 수단을 이제 고려해서 시민들 안전하게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게 오래전부터 짚어봤는데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이제 경사로가 있는 도로라 신호등 설치도 어렵고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봤는데 그때 안 됐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반드시 이거를 설치를 해서 고치든가 해서 시민들 안전하게 이동을 할 수 있게끔 보장을 해야 되거든요. 시장 시민들 아침에 바쁘거든요. 옆도 볼 수 없고 뒤도 볼 수 없습니다. 근데 공직자분들은 시민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런 거를 빨리 개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고 났죠. 이게 비보호기 때문에 누가 잘잘못을 따지면 가릴 수 있겠지만 아침에 너무 이게 위험하게 다니고 있거든요. 이제 그다음 이제 보십시오. 요 다음 여기는 이제 이마트 사거리입니다. 이제 더 가시면 코알 아파트에서 이 이마트 사거리를 통과하는 차량 여기는 반대거든요. 이거는 반대인데 이거 죄송합니다. 금호 올림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 직진이 들어오고 여기도 들어옵니다. 이 뒷차량이 요게 각도가 여기 이렇게 더 꺾어져야 되는데요. 이걸 보고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차량하고 이제 추돌 가는 게 봤거든요. 요거하고 신호등하고 각도 차이가 좀 더 벌어져야 되거든요. 예, 요거를 좀 조심했으면 좋겠고. 예, 됐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다 했죠? 다 했죠. 이마트 사거리 그냥 구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니까요. 옛날 그 구 안성의료원에서 이마트 사거리에 이제 직진 신호가 떨어지면 무조건 신호만 보고 이제 출발하거든요. 그러면 안성 하나로마트에서 나오는 차량은 그 우회전을 할 차량인데 신호 보고 이제 같이 껴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그 대형 사고가 나거든요. 거기서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전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는데도 이제 답을 못 찾았거든요. 여기도 포함해서 한번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침에 너무 어렵게 다니거든요, 시민들이. 이 세 곳은 제가 안성 시내 구간에서는 좀 위험하다고 보는 구간이거든요. 이거 좀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이제 인지를 하고 있고 여기 이관실 의원님도 그 지역구에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몇 번 얘기를 해주셨던 사항이고요. 등기소 부분의 그 신호 부분이 참 저희도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신호 운영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치를 하고 기부 체납을 받고 하지만 신호 운영에 대해서는 경찰서의 권한이 일단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그런 거를 좀 개선을 하고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좀 스마트 교차로라도 설치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좌회전이 많이 서 있다고 하는 거를 감지를 하면 지금처럼 딱 일정 시간이 지나서 꺼지는 게 아니고 그쪽을 좀 어느 정도 해소가 한 상태에서 다음 신호를 줄 수 있게끔 그런 좀 시스템을 좀 구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그 교부세 쪽으로 해가지고 예산도 요구한 상태고요. 지금 그리고 그 하나로마트 그 옛날 구의료원 앞에 하나로마트 그쪽에서는 그 지금 저희가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해서 100% 해결은 못하겠지만 일부 그 차선이나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하려고 지금 공사가 발주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거기가 그 하천을 끼고 있는 사거리가 그 기존 이마트 앞 사거리가 있고 농협 하나로 마트 앞 사거리가 있어서 그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조금 보강을 한 부분이 거기에 보시면 노란색으로 해갖고 네모나게 해서 거기는 주정차를 못하게 근본적으로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설정을 해가지고 경찰에 요청도 드렸습니다. 그쪽에 좀 단속을 좀 해주면 그 교차로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좀 덜해질 수 있지 않냐. 우리가 그 시설은 그려놓겠다 해가지고 이제 작년에 그런 시설까지도 해놨는데 그 부분은
뭐 신호 체계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이번에 그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안성 종합터미널 그 사거리 쪽은 개선을 좀 해볼 테니까 그 부분 한번 좀 지켜봐 주시고 저희도 계속해서 그 개선 방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제가 제 의견 한번 말씀드려도 되죠? 그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는 옛날 구 안성의료원에서 이마트 사고를 통과할 때 신호만 보고 직진하거든요. 좌회전 직진 동시에 터지니까. 하나로마트 농협 앞에서 나오는 차량을 신호로 막아주는 겁니다. 거기서 다 껴들어서 사고 나오는 거거든요. 또 반대로 비동수동학교에서 나오는 차도 막아주고 거기 신호 달면 되지 않습니까? 적색 신호를. 그럼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네. 뭐 의원님 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이제 뭐 사고율을 뭐 줄이고 뭐 문제가 있는 사항 같으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아까 첫 번째 영상에서 보시면 저는 이제 예전에 그 45도 선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고3에서 대천동 사거리를 거쳐서 그 좌회전 받아서 도서관 차에서 좌회전 받아서 들어왔습니다. 일단 사고가 없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돌아서 도로가 돼 있기 때문에 굳이 45도를 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돌아가는 염려는 좀 생기지만 좀 불만이 있겠죠. 그래도 사고는 안 날 겁니다. 그런 법도 한번 고민해 주시면은. 예, 그 충분히 뭐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금호 어울림 입주를 하고 많이 입주한 상태에서도 그 좌회전 신호를 열지를 않았었습니다. 뭐 경찰서에서 그쪽 부분이 지금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그거를 한동안 열지 않고 보류를 해놨었습니다. 근데 이제 금호 어울림에 계시는 분들이 계속 그거를 뭐 저희뿐 아니고 경찰서에 민원을 넣어서 그러면 최소한의 그 시간으로 해가지고 그쪽은 많이 안 다니니 그쪽을 한번 열어보겠다 해가지고 열었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 좀 발생을 한 거고요.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돌아가는 부분도 있고 지금 이제 이편한 세상 쪽에 그 도로가 개통이 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녀도 큰 무리는 없다고 보는데 그게 이제 그 후문 역할로 해가지고 거기에 도로를 내놓은 상태라 그쪽을 원하시는 분들이 또 있고 그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좌회전 신호를 열어놓은 상태고 그 부분은 저희도 이제 인지를 하고 경찰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경찰과 협의를 해서 의원님 의견을 한번 좀 제시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시 의원입니다. 우리 좀 전에 박근배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 중에서 답변하는 내용에 이제 하나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교통지능형 신호체계 같은 경우는 차선을 보고 있는 차들에 따라서 신호체계가 되는 겁니까? 깜빡이를 켜는 걸 보고 하는 겁니까? 차량을 이제 저희 사무실에도 그게 보이는데 지능형 교통 스마트 교차로를 하면 교차로상 위에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차량을 인식을 합니다. 깜빡이까지는 인식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도 이제 국장님께 다시 한번 저번에 이제 얘기를 드렸었던 부분이 도시정책과에서 이거는 도로 개설을 할 거를 생각하셔야 된다. 차선 확보를 더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린 게 지금 대천동 사거리에서 안성 성경마트까지가 175m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다시 성경마트 앞에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 이편한 세상 사거리까지 하는 게 167m예요. 그 사이에 4차 교차로가 2개가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좌회전을 다 받아요. 그럼 한쪽 차선은 아무리 직진 차선이랑 같이 하는 걸 하더라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스마트 지능형 신호체계를 한다 하더라도 깜빡이를 볼 수 없는 한은 차가 지나가게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차선 하나가 더 확보가 돼서 좌회전 차선이 무조건 하나가 생겨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여기는 계속해서 체증일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교통정책과에도 요청을 드렸었지만 송정아파트 사거리 거기 같은 경우도 롯데마트가 있고 아파트들이 지금 들어섰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도 왕복해서 6차선이에요. 그 안에도.
그래도 거기서 직진 가는 거 더 달라. 좌회전하는 게 왜 2차선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오는 거 가는 거를 해서 이쪽으로 오는 건 2차선, 이쪽으로 가는 건 4차선 이런 식으로 해갖고 바꿔놨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는 거기보다 훨씬 더 많은 차량들이 움직여요. 훨씬. 그런데 이게 왕복 4차선 갖고 계속 좌회전을 넣으라는 건 말이 정말 안 돼요. 여기는 무조건 차선 확보할 수 있게끔 도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국장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293페이지에요. 비수익 노선 운행 손실금하고 소형버스 운행 손실금은 좀 줄었는데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비수익 노선하고 시형 노선 그 운행 손실금이 줄어든 이유는 이제 그 작년부터 시행한, 그러니까 아니 올해부터 시행한 그 경기도구 공공관리제 시행에 대해서 그 부분이 저희가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타시군에 비해서 많이 반영이 돼서 그게 이제 그 손실 여기서는 감액이 됐지만 뒤에 이제 공공관리제에서는 좀 증액이 된 부분이라 그 순수 시비로 줬던 거를 도비 지원을 공공관리제에 편입이 돼서 도비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이 감액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러면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운행 손실금은 늘은 건가요? 줄은 건가요? 현재로서는 줄은 상태고요. 근데 이제 그 기준을 예전에 뭐 100억 이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백성운수에 들어가는 그 손실보전금으로 들어가는 금액은 좀 더 늘었습니다. 근데 우리 시비 부담이 좀 줄은 상태입니다. 아, 전체적인 운행 손실금 자체는 증액이 됐는데 네, 도비 부담이 좀 더 늘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담하는 건 좀 줄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도시형 교통 모델 사업은 이거 운행 손실금이 좀 늘었는데 이거는 8번, 8-1번, 8-2번인데 손실금이 뭐 물가 상승처럼 올라가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도시형 교통 모델에 그 저희가 차량 증차를 하나 했습니다. 올해 증차를 하나 했고 그 운행 그 노선도 지금 현재 당황지구 그 금호나 이편한 세상 쪽에 차량이 없어서 그 우여곡절로 이 노선을 그쪽으로 좀 돌리고 있는 상태라 그래서 좀 많이 늘었습니다. 아, 증차도 했고 노선도 더 다른 쪽까지 가는 걸로 바꿨다는 예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311페이지에 저상버스 운영 지원금이 있는데요. 저상버스 도입은 이해를 하겠는데 운영비는 어떤 데 쓰이는 건가요? 운영비 지원은 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저상버스 운행 지원은 유일하게 그 CNG 버스에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안성에 CNG 버스가 시내버스로 5대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정부에서도 다 인정을 한 사항이지만 CNG 버스가 고장률이 높습니다. 그 발판이라든가 이런 그 시설에 대해서 고장률이 많아서 그거에 대해서 도비 시비를 포함을 해가지고 대당 500만 원씩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만 5대 정도 있는 건가요? 아니 타시군에도 많이 있고요. 저희 안성시에는 5대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8페이지에요.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금은 많이 늘었어요. 근데 저소득층 실교통비 지원비는 오히려 감액이 됐는데 이건 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이제 전에는 어르신 무상교통하고 저소득층 무상교통을 하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어차피 이제 65세 이상이 되면 어르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분리를 했다가 이번에 이제 그 어르신 무상교통에 저소득층 계신 분들도 그 어르신 쪽으로 편입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비는 좀 늘었고 저소득층에 대한 비율이 좀 줄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이면 무조건 다 어르신으로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를 편성하셨다는 거죠.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게 그 이용률 같은 건 어떤가요? 예산 자체는 두 개 합치면 늘었나요? 이용률은 지금 계속 늘고 있고요. 네. 지금 여기 감액되고 증액된 거를 생각을 하면 한 3억 정도 늘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지금 그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1분기에 어르신 무상교통 같은 경우에는 한 5억 5천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3분기 지출을 해보니까 그게 한 6억을 지금 넘었거든요. 그게 저소득층이 포함돼서 그런 건 아닌 건가요? 물론 그것도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반영은 돼 있는데 네. 어쨌든 전체적으로 무상교통 예산 자체는 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지금 현재 그 가입자 수를 봤을 때도 지금 한 52% 어르신 같은 경우는 한 52%로 해서 한 2만 506명이 지금 가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소득층은요? 저소득층은 대상자는 5,785명 정도 되는데요. 한 14.9% 해가지고 863명이 지금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 이렇게 그 가입률이 낮은 거는 왜 그런 걸까요? 지금 뭐 저희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입을 독촉을 많이 하고 있고 읍면에 이제 사회복지 그 담당자들을 통해서 이제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뭐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많아서 가입을 독려를 했는데요. 근데 특별하게 뭐 가입률이 적다는 거는 뭐 사실이지만 이게 왜 적은지는 지금 저희가 전혀 파악을 좀 못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아까 65세 이상 같은 경우는 어르신으로 포함을 시켰고, 저소득층 중에서도 지금 이 청소년 교통비나 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혜택을 받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신청을 하고 이게 교통카드 따로 발급받아야 되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절차가 좀 까다롭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그 일반 홈페이지에 누구나 가서 접속을 해서 카드 신청을 하고, 예전에는 이제 처음에는 그 카드 신청을 해서 카드를 받으면 다시 또 접속을 해서 등록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쳤었는데, 지금 그냥 신청을 한과 동시에 카드가 발급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시스템을 개선을 해놔가지고 큰 무리는 없습니다. 홈페이지는 안성시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그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그 구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른 프로그램을 구독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그 홈페이지를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구나 거기에 접속을 해서 등록 신청 및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카드는 뭐 그 신용 불량이든 이런 거 상관없이 다 발급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발급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어르신도 좀 뭐 그런 경우가 없지는 않지만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그 통장이 입출금이 제한이 된 통장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체가 안 된다든가 그러면은 저희가 일일이 다 통화를 해서 이게 입출입이 안 되는 통장인지 확인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는 그 금액에 대해서 저희 이제 그 무슨 카드지? 그 지역 화폐로 해가지고 또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어쨌든 뭐 절차가 어렵지는 않다고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런 분들을 유도할 수 있는 읍면동 단위의 공무원분들도 하셔야 되겠지만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든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 통해서 좀 신청을 높이도록 해주시고, 지역화폐로 주는 게 그냥 가능하면 네. 아예 전체적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다시 교통카드를 발급받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아니, 그 교통카드를 이용한 데이터를 받아서 그 금액이 이제 저희가 그 등록된 계좌로 이체를 해주는데, 그게 이체가 안 됐을 때 지역화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청률 좀 높이는데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 354페이지에요. 가속 신호위반 무인 단속 카메라 올해도 내년도 10개소를 설치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불법 주정차도 23개소를 신규 설치하려고 하시는데 매년 이렇게 비슷한 양으로 늘려가시는 건가요?
과속 단속 카메라는 이제 저희가 그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를 하려면 경찰서에 이제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받아서 그쪽에 이제 통과가 돼야 설치가 가능한데 저희가 올해 작년에 이 부분을 많이 좀 예산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올해분에 대해서도 심의를 통과한 올해분에 대해서도 전체 그 반영을 못했던 상황이고요. 이 10대 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도 조금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차차 추경에 좀 반영을 할 거고요. 무인 단속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민들이 그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지금 그거로 인해서 그 주정차 금지 구역 지정 신청을 진짜 빗발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도 할 수 있고 단체에서도 할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많은 무인 주정차 금지 구역이 설정이 됐는데 인력으로는 좀 감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좀 올해 하고 내년 정도는 이렇게 좀 많이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 과속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는 어떤 지역에 설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지금 이제 사고율이 높거나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나 그 노인 보호구역 이제 그런 보호구역이 있는 지점, 그다음에 사고율이 높은 지점, 그다음에 이제 사고가 뭐 예측이 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통해서 그쪽에서 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그 가속 카메라들 있는데 그 단속률이 떨어지는 카메라들이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특별하게 좀 반영을 시켰는데 그러니까 정상적인데 떨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카메라는 설치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카메라는 하루에 10건이 찍힌다고 하면 한 건 찍힐까 말까 하는 카메라들도 있지 않나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 과속 단속 카메라의 설치 이유가 그겁니다. 이제 그 뭐 횡단보도나 뭐 어떤 뭐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부분에 대해 그런 부분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뭐 세금을 걷자고 카메라를 설치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영권이 되는 게 저희 뭐 바람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하나에 5천만 원씩이어서 그 안성의 가속 카메라 전체에 그 위반 단속률 같은 거 자료 있으시죠? 그거는 이제 주정차 단속은 저희 시에서 뭐 과태료 부과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과속 단속 카메라나 과속이나 신호 단속 카메라는 경찰청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올해랑 지난 연도에 설치하려던 카메라도 심의를 통과 못해서 설치 못한 게 많다. 심의를 통과를 했는데도 설치를 좀 예산이 좀 부족해서 설치를 네.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맨 밑에요. 주차장 수목 정비가 있는데 세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어디 얘기하는 건가요?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는 공도 쪽에가 많고요. 공도 시내에 그 도심지에 있는 주차장 쪽에 물론 뭐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지만 수목이 너무 커져가지고 그 부분을 매년 좀 잘라내고 있는 실정인데 그거에 대한 예산이 좀 없어서 네. 올해 신규로 좀 반영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양지구도 주차장 하잖아요, 건축식. 예, 이 그렇습니다. 말씀 드리고 싶은데 즉 공공시설물의 공공태양광 특히 주차장 같은데 태양광으로 지붕을 씌우는 것들을 굉장히 권장을 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의무화 같은 것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저희 공공 주차장이 몇 군데가 되는 거죠? 이런 지붕 씌울 만한 장소들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저희도 이제 그 건축식 주차장에 이제 이건 도비를 20억 일단 올해 내려줘서 근데 그 부분에
태양광 설치는 좀 의무적으로 좀 아, 조건으로 되어 있고요. 네네네. 저희 노예 주차장이 지금 여러 곳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그 도에서도 그런 거를 했을 때 좀 이렇게 인센티브를 다른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는 있는데 그게 설치 비용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만성에도 있지만 경기도에서도 이제 뭐 햇빛 발전소나 이런 개인 뭐 법인 그런 단체에 그렇게 좀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저희도 지속적으로 좀 할 생각입니다. 네네, 단계적으로 검토해 봐 주시고요. 저희 주차장 그 목록을 좀 하나 주십시오. 그 노예 주차장인지 무슨 주차장인지, 그리고 유료인지 무료인지, 차량 몇 대 주차할 수 있는지 그런 자료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공영 주차장은 이제 심지어는 2대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짜투리 주차장 해가지고 그런 것까지 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목록 정리를 해놓은 게 있으니까요. 네네. 그 부분은 네.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회계에서요. 죄송합니다. 아, 네. 저는 질문 끝났고요. 이준섭 의원님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속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4시 2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